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네, 좀 휴가를 다녀오면서 어제 방송을 쉬었는데요. 오늘 이제 갔다 오고 보니까 장이 완전 박살이 나 있네요. 어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식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본격적인 하락을 좀 시작했다라는 것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증시에 대해서 좀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이제 회수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월봉이 이제 꺾였으니 네, 내려갈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네, 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헝다, 그다음에 뭐 미국발, 그다음 미중 무역 전쟁까지 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헝다 그룹 뭐 이런 얘기가 어떤 하나의 부동산 투자 그룹이 부도가 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있는 이 모든 이 돈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투자를 하면서 서로 돈을 대주면서 그런 이제 투자금을 계속 불려나가는,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자칫하면 줄이 하나가 끊어지는 순간 다른 줄과의 그 관계도 이제 끊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도미노처럼 다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네, 지금 작은 기업이 뭐 좀 부도가 난다, 뭐 그게 크게 커 보이진 않겠지만 그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또 이제 그 돈이 없던 기업들이 또 그 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이제 네, 파산 위기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헝다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런 모든 업체들이 그런 위험 대상일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아주 크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각오를 우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53포인트 내려가지고 1.8% 하락을 했고요. 2908도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깨자마자 바로 2900까지 지금 위협을 하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290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 먼저 보게 되면 241선이죠. 네.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24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그걸 이제 한 번에, 단 며칠 만에 깨버리는 상황이 나왔고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강하게 하락 돌파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식의 상승 시대는 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월복을 보았을 때는 네, 이때와 같은 이런 하락 패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한 번에 내려가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도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고 끝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됨으로써 돈이 한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위기가 다시 한번 왔을 때 양적 완화라든지 다시 한번 돈을 푸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주식 시장이 좋아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네, 좋은 시대는 다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삼가시고 종목 위주의 강세장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좀 사릴 때다. 네, 최대한 이제 돈을 확보를 해두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 샀지만 크게 많이 사지 않았고요. 외국인도 2,700억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이 3.5% 하락하면서, 자,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내려갑니다. 코스닥 종목 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코스닥은 한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제 거래량이 이전 날보다 좀 증가하면서 터지면서 이렇게 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100포인트 이상을 지금 다 며칠 만에 빠졌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딱히 사실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 뭔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이 주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물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241선이라는 게 뭡니까? 241선, 240일 동안에 주가를 평균을 했을 때, 그 가격대인데요. 그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신용을 썼을 때도, 이렇게 241선 아래에서 아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을 거고요. 241선이 저렇게 깨진다는 것은 240일 동안의 평균선보다 지금 한참 주가가 밑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요.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이제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한번 큰 파동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주가가 하도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사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물을 보시면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석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사리는 수밖에 없고요. 이 달러, 원 달러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1,196달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달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241선 돌파를 하면서 달러는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1.5%대로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증시에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증시에 대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종목별로 분석해봤자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증시의 이 큰 흐름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템포를 좀 낮춰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350원 내려서 18,1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7%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 전체가 크게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와버렸고요. 시간외 가격은 17,000원대로 추가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잘 버텼습니다만 결국에는 크게 떨어져 버렸고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던 그 박스권의 최하단 19,400원 정도를 제가 라인으로 잡았었는데요. 그 라인을 이제 오늘 강하게 벗어나면서 지금 하락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 와버렸고요. 첫 번째 이제 박스권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두 번째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제는 증시 전체가 하락을 하면서 세 번째로 이제 내려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1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서 이제 자리를 잡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는 추가적인 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 구간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이 정도 241선을 받쳐주는 그런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이 오늘 10% 정도씩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바이오 종목 위주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거 모두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은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따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맞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의 이런 하락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 대응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추가 매수를 바로바로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 증시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게 형성이 되니까 조금 이제 비를 피하자라는 생각으로 손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크지 않다면 잠깐 이제 빠져나왔다가 좀 더 지켜보다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장에서는 이 손실을 보지 않고 이득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장에서는요. 그래서 올랐다가 내려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도 기준선이 어느 정도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원자력에 대한 수요라든지 앞으로의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 플랜트를 생각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뭐 72,000원 이렇게 뭐 7만원대로 이제 7만원 초반대로 떨어졌긴 했는데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별로 추천드리는 구간은 아니죠. 그래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것이 계속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 수요가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재무적으로 이제 악화가 좀 되었다면 두산중공업은 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끊어내는 것이 맞지만 결국에는 재무 개선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룹 이 자회사들이 좀 상당히 선전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 뭐 그쪽으로도 지금 많이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갈 그런 차례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고비만 좀 잘 넘긴다면 이 증시 전체 하락만 좀 잘 넘긴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좀 예사롭진 않습니다. 사실 증시 흐름이.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던 박스권이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좀 더 하락이 됐고요. 월봉상으로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음봉이 나와버리면서 조금 이제 깊게 내려가 버리네요. 그래서 뭐 월봉상으로 따지면 20월봉선 근처에서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제 241선까지 간다면 20월봉선 근처에서 반등을 해줄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바로 보면 뭐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지금 조금은 팔았고요. 뭐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양에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모든 종목들이 지금 투심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는 좀 기술적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다 깨버리고 내려가는 만큼 이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딱 이제 너무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으시다면 지금은 그 비중을 조금 줄여 놓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지금은 체력적으로 버티는 것이지, 무조건 이제 두산중공업이 내년에 좋아서 지금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버티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장이 원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는 이제 체결이 좀 더 되어서 2270만 주인데요. 뭐 대차는 계속 2200만 주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300만 주, 400만 주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를 보면 네, 외국인 추정은 19만 주, 당일은 8만 주 정도 잡혔고요. 뭐 별로 많이 매도 안 했습니다. 외국인도 사실. 그래서 어제 5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보유율 자체는 9.3%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크게 지금 수급적으로나 이런 움직임 자체는 뭐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증시 전체가 이제 투심이 좋지 않아지니까 좀 어이없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리고 이 공매도 잔고가 좀 상당히 많이 늘었죠. 또 724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거의 2배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500만 주대까지는 좀 괜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600만 주, 700만 주가 돼버리니까 좀 상당히 부담스럽게 지금 작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량 자체도, 일 거래량 자체도 오늘 공매도 거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매도 잔고가 쌓여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당분간은 이제 큰 상승이, 그 다음에 뭐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네, 이 장을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것으로 합시다. 일단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인데, 이번 연말은 좀 심상치 않네요. 이 주식 전체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좀 사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코 두쿠바니에 대한 소식은 네, 조금 나왔는데 뭐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나왔고요. 아직 이제 보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프랑스의 EDF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 원자력 발전, 수력 원자력 발전이죠. 수력 원자력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3파전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는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를 하면 테밀린, 그러니까 두코바니와 이제 테밀린 두 곳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체코 쪽에서. 그래서 테밀린도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테밀린 원전도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원전 입찰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 보이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지금. 네, 그래서 100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꽤나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개 짓는데 8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두 개, 테멜린에서도 한다면 총 이제 사업비가 16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이제 혹시라도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기자재 납품을 한 이력도 있고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원자력에 대한 먹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체적인 원자력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계속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아니면 올해 말쯤에 구체적인 이제 보안 평가가 끝나고 두코바니에 대한 그런 입찰이 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웨스팅하우스와 박빙인 것 같고 좀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리뷰를 하고요. 두산중공업 지금 18,000원 초반까지 갑자기 하루 만에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어이없는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지금 선물 분위기도 좋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시가 지금 부도가 하나 둘씩 나기 시작하면 좀 도미노처럼 이 전체 글로벌 경제가 지금 좋지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 리뷰 말고도 별도로 이제 증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가지고 계속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이제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